안녕하세요. 블루노트 김유정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좀 특별한 분을 좀 제가 또 초대를 했는데요. 여러분 사회생활을 시작하시면서 처음에 이제 회사 입사하고 나서 일을 배우고 또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그런 고민들이 있으시죠. 그런데 내가 가고 싶은 길을 이미 먼저 간 분이 있으면 어떨까요? 그 사람을 알고 또 하는 얘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좀 큰 도움이 되는데요. 저도 회사를 생활을 시작했을 때 초년 때 만났던 그런 멘토가 계십니다. 지금까지도 저희랑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런 사이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오늘 정말 어렵게 제가 이분을 초대해서 모셨습니다. 직접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현정이라고 하고요. 블루노트 김유정 대표님이랑은 이제 딱 10년, 11년 차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일한 지 지금 횟수로는 22년째 되고 있고요. 실제로 유학하고 아이 때문에 잠깐 일을 쉬고 한 시간을 빼더라도 한 19년 정도 일을 하면서 유정 대표님은 저를 멘토라고 소개하셨지만 그런 소개를 받기에는 너무 과분하고 같이 도움을 주고받고 고민을 같이 해보고 그런 친구 사이입니다. 알겠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영상에 와주셔서 감사해요. 예전에 제가 우리 이제 시작하기 전에도 여쭤봤었는데, 그러니까 한 7년 전에 얘기해 주셨던 거를 이렇게 메모를 했는 적이 있었어요. 살아온 일대기를. 그래서 쭉 봤는데, 이제 경영을 이제 학부에서 전공을 하시고, 네. 그때 제가 하나 궁금했던 게, 그때 상담을 했을 때 연구를 가고 싶다고 하셨죠. 맞아요. 네. 내가 간다고 하면 선생님은 써줬을 거다. 근데 내가 친구들한테 미안해서 경영을 갔다. 내가 내신이 되게 좋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거는 편집이 돼야 될 얘기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근데 나의 집에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이게 저는 재수를 했어요. 재수를 해서 경영학과를 갔는데 사실은 대부분의 고3들이 혹은 수험생들이 그렇지만 과에 대단한 어떤 애착이 있어서 혹은 내가 이 과를 졸업하고 어떤 커리어를 쌓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실 법학을 전공하거나 의학을 전공하거나 약학을 전공하거나 이미 대학의 과를 정하면서부터 내 인생의 어떻게 보면 꽤 긴 커리어가 정해지는 결정을 하시는 분들은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경영학과를 선택할 때는 내가 꼭 뭘 사업을 하리라, 회사원이 되리라 꿈꾸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라고 했던 것보다 그냥 재수를 했고 그리고 조금은 재수를 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안정적으로 가고 싶었고 그리고 전 특별히 법을 전공하고 싶거나 난 분명한 문과였으니까 의대는 더 아니었고 경제를 조금 더 연구하고 싶거나 이론적으로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어떤 면에선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경영학과를 그러니까 지원한 친구들에게는 좀 미안한 말이죠. 저는 경영학과가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사실은.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시간을 벌자 하는 생각으로 경영학과를 지원한 것도 있었고 처음에 저는 고등학교 때는 저는 영어가 되게 재밌었어요. 특히 영어와 문학 두 개가 너무 재밌었는데 그거는 저희 어머니가 문학 선생님이셔서 영향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 어린 단순한 마음에 영어와 문학을 좋아하니까 영문학을 전공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선생님들이 내신이 좋은 친구들은 언어와 관련된 문학을 쓰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권고를 해주셨었어요. 그때 또 그 권고를 무시할 만큼 그렇게 고집 있게 제가 그걸 되게 하고 싶었던 것도 아니었고 아무튼 근데 진짜로 하고 싶은 부분은 그때도 생각해보면 언어를 하고 싶고 문학을 좋아하고 했던 건 그냥 사람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인생이란 무엇인가? 산다는 건 무엇인가?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할 때는 왜 그런가? 어떤 행동을 할 때는 또 왜 그런가? 그냥 좀 전체적으로 사람에 대한 관심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서 경영을 전공하고 나서도 한 4년 정도는 저는 쉽게 말하면 이제 전략기획이라는 업무를 했고 전략기획이라는 업무를 하면서도 계속 사람들이 보이고 그 안에 있는 리더십이 보이고 그래서 막상 정말로 비싼 돈을 들여서 미국 유학을 갔다 온 다음에는 오히려 사람을 조금 더 공부하고 싶은 리더십 개발 혹은 탤런트 디벨롭먼트 이쪽으로 업을 전향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MBA 마치고 회사 생활을 이제 해외에서 하시다가 한국 들어오시면서 이제 그 회사에서 이제 처음 뵌 거잖아요. 제가. 맞아요. 우리 같이 일할 때. 근데 또 이직을 하셨는데 또 인더스트리가 굉장히 다이버시하게 가셨어요.
네, 그런 게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이제 MBA에서 회사를 설치하셨을 때는 어떤 또 기준을 삼아서 컨설팅 펌으로 가셨고 이후에는 어떻게 이제 의료기기로 오셨는지 그때 좀 기억나시는 포인트가 네. 있을까요? 사실 요즘은 커리어에 대한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별로 제가 해줄 말이 없어요. 왜냐면 정답이란 것도 없고 사실 이 진짜 고전적인 말, 나 때는 저희가 그러니까 제가 커리어를 쌓아갈 때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뭐랄까 공식이라고 할까요? 이거 한 다음에 이거 하는 게 좋고 이거 한 다음에 이거 하는 게 좋고 그래서 나름은 저는 네. 아니야 왜 꼭 그 공식을 따라야 돼? 라고 뭐 공식을 꼭 깨는 게 목적은 아니었지만 공식을 나름 깨가면서 커리어를 쌓아왔다고 생각하는 편이었는데 네. 지금은 뭘 계획하든 계획대로 되는 게 없어요. 거의 없어요. 잘 없고 그리고 그런 공식이란 것도 이제는 아예 그 공식조차도 별로 존재하지 않아서 그래서 오히려 뭐를 해야 되냐가 아니라 뭐를 하고 싶냐가 더 중요한 질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러니까 MBA를 졸업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때 사람을 조금 더 연구를 하고 싶다. 근데 그게 이제 그 당시에 내 수준에서 알았던 회사에서는 그런 일을 하는 부서가 이제 HR이래. 근데 HR 경력도 전혀 없고 네. 그냥 난 전략기획만 해봤었고 MBA에서 HR로 가는 사람 별로 없었고 그리고 받아줄 사람도 별로 없었고 그러면 나름 광범위하게 네. 간접적으로 경험을 한번 해보고 갈 수 있는 곳이 뭘까? 그러니까 커리어를 선택할 때 내가 정말 원하는 게 이건데 못할 것 같아. 그러면 중간 단계로 내가 뭘 할 수 있지? 쇼텀하게 그렇게 보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나는 실제로 인하우스에서 HR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바로 가기에는 경험도 하나도 없고 증명된 게 없어. 그리고 정말 네가 관심 있는지 없는지도 사람들은 잘 모르겠고. 그래서 갔던 곳이 이제 인사와 조직에 조금 더 전문하고 특화된 컨설팅 회사였어요. MBA 졸업한 바로 누군가를 뽑는데 큰 거부감 없었고 저도 그래서 이런 일은 어떤 일이구나 라고 한 번은 조금은 간접적이지만 한 발 떨어져서이지만 좀 더 가깝게 해볼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아요. 인하우스 들어가기 전에요? 네, 들어가기 전에. 그게 한 2년 좀 안 됐었어요. 결혼하고 나서였고 2년 하고 딱 그냥 난 충분했다라고 생각했어요. 이 컨설팅이라는 업은 특히 이제 인사조직 분야에서 그때 이제 저희 큰아이가 태어나면서 많이 아팠어요 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커리어를 한 20개월, 2년 좀 안 되게 놓고 아이를 케어해야 될 시간이 필요했는데 그러고 나서 2년 좀 안 된 공백 기간을 가지고 조인했던 회사가 유정이랑 같이 있었던 회사였던 거죠. 그때도 그러면 외람되지만 뭐 인더스트리를 딱히 보진 않으셨나요? 여러 인더스트리를 보긴 봤는데 그냥 제가 그냥 개인적인 가치관으로 나 이거는 안 할래 했던 것이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나 술 담배는 안 팔래. 그 업에 대한 디스가 아니라 그냥 개인적인 철학이에요. 그래서 그렇게도 오퍼가 많이 왔었고 사실 HR이라는 자리가 그렇게 쉽게 오프닝이 많은 곳은 아니에요. 그래서 타이밍도 되게 중요했고 저도 나름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내가 다시 이제 잡을 일을 해야 찾아야겠다 되겠다 하고 할 때. 근데 그때는 조금 마음은 조급했던 것이 지금처럼 사실 육아휴직이라는 개념도 그러니까 있긴 있었지만 쓰는 사람이 없었어요. 언니 현정 진짜 너무 나이 때 나온. 정말 딱 3개월 출산휴가 쓰는 것도 되게 눈치 보면서 썼던 타이밍이라서 특히 아픈 아이를 케어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육아휴직 내가 어떻게 감히. 그래서 그냥 회사를 그만두는 것이 내가 뭐 피해를 받았을 이게 아니라 제가 그런 민폐를 어떻게 당연히 그만둬야죠. 이런 게 자연스러웠다. 그때 당시에는 그랬다. 그때 당시에는 정말 오랜 그때는 시간 그랬다. 전에. 네. 그랬어서 지금 생각하면 참 그것도 되게 단기적인 거예요. 근데 그 시절이 그랬어요. 2년 넘어가면 나 커리어 끊기겠다. 주변에서 다 그렇게 또 조언을 해주셨어요. 이런 커리어 이 스펙에 그 스펙에 그 이상이 없는데. 그러니까 커리어 끊길 수 있어. 주변에서 그랬어? 아니 본인이 더 그랬어? 주변에서 그러니까 나도 본인이 불안하지. 지금 기억이 나요. 그때 미리 공부해놓길 잘했다. 정말
짠하죠. 네. 그때 그 너무 시절에 좋아요. 진짜 이 스펙이 지금 근데 그 시절은 그랬어요. 어떻게 저 이제 회사를 좀 시절은 다시 다녀오려고 합니다. 이래서 저러지 되는데 아니 저 정말 급합니다 뭐 이러면서 근데 타이밍이에요. 진짜 타이밍이고 네. 이게 남자 여자 만나는 것도 타이밍이고 결혼까지 꼬려내는 것도 타이밍이지만 네. 사람과 회사도 진짜 그런 못지않은 인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침 그런 시절 저는 사실은 그 회사를 그렇게 다양한 인더스트리에 접점이 있는 회사라고 알지도 못했어요. 정말 로션 파는 회사 정도만 알았지. 그러니까 이 정도 항상 얘기하잖아요. 로션 파는 회사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되게 무지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무지했지. 다른 사람들 그렇게 다르지 않더라. 근데 이제 막상 인터뷰 준비하고 네. 소위 말하면 숙제를 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막 찾아보는데 어머 이렇게 다행했단 말이야.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인터뷰 준비하면서 회사에 대해서 진짜 많이 알았던 것 같아. 근데 이게 B2C가 아니라 다 B2B인 거잖아요. 우리는 B2B죠. 제약도 그렇고 의료기기도 그렇고 그리고 모르는 게 복된 삶을 살았던 거야. 내가 만약 그 브랜드를 알았다면 어디 내가 오늘 아팠던 거지. 크게 아팠던 거. 그냥도 아니야. 크게 아팠던 거지. 그 회사를 몰랐. 내가 로션 정도로는 알았던 게 되게 복되게 살아온 거야. 복된 삶을 살아온 거예요. 와, 이거 굉장히 새로운 변료. 내가 이 회사를 로션 파는 회사를 알았던 것은 내가 복된 삶을 건강한 삶을 살았기 그쵸. 때문에. 그 실제로 저 직속 상사랑 인터뷰할 때도 이 회사에 대해서 얼마나 아세요라고 물어보셔서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제가 사실은 되게 복된 삶을 살아서 알고 봤더니 되게 복된 삶을 살아서 모르고 살았으니까. 그래서 사실 인터뷰 준비하면서 뭐 많이 공부를 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많은 것들을 하는 회사였고 네. 되게 중요한 일을 하는 회사인 걸 알았습니다. 근데 와보니 그러니까 헬스케어라는 인더스트리는 사실은 MBA 졸업한 졸업생들이 되게 가고 싶어하는 인더스트리 1위였어요. 그때 제가 이제 07년에 졸업을 했는데 2007년에 네. 컨설팅이나 IB, 파이낸스 쪽이 뭐 투자은행이나 이런 데 가는 친구들 아니면 그냥 인더스트리로 봤을 때는 IT 혹은 헬스케어 이렇게 거의 나뉘었었어요. 근데 헬스케어라는 인더스트리를 알고 있었지만 저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MBA 졸업생들이 헬스케어 가서 무슨 밸류를 낼 수 있지? 결국 의사들이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만 알고 있어서 그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물어봤죠. 야 이런 데서 가면은 내가 실제로 엔지니어나 R&D를 하지 않으면 무슨 일을 할 수 있니? 그 친구들이 되게 비웃었던 기억이 나요. 우하하 너 너무 모르구나. 이게 그 참 그런 분은 언젠가 이제 제가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글쎄 우리가 이런 부류에 들어와서 그런가 전공 무관으로 다들 들어오셔서 다들 얘기하시는 거 보면 참 비슷해요. 사람은 게 비슷하고 사람은 비슷하고 그냥 잘 몰랐는데 의료기기였던 것이고 어찌 보면 이 질문이 참 이렇게 유의미하지 않구나. 맞아요. 제가 그럼 지금 어떻게 알고 이런 들어왔어? 생각 어떻게 알고 들어왔어라는데 모르고 들어왔다. 모르고 들어왔어요. 근데 있어 보니까 또 많이 질문하는 게 그래서 인더스트리별로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물어봐요. 좀 다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헬스케어 조금 광범위하게 헬스케어라고 합시다. 근데 헬스케어에서 되게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저는 리전에도 있어봤고 글로벌에도 있어봤잖아요. 본사로 또 정말로 성공하고 나름 업을 이룬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이 저게 진심일까 싶을 만큼의 그런 강도의 목적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숭고한 어떤 목표, 목적. 정말로 내가 인류에 기여를 하겠다. 정말로 내가 사회를 바꾸고 정말로 내가 이 질병을 극복하고 그거는 꼭 R&D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을 만드는 뭐 연구소에서 있는 사람들이 인터뷰를 해서 이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영업의 최고점에 있는 사람, 마케팅의 최고점에 있는 사람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환자를 접하지 않더라도 심지어는 HR도 마찬가지였어요. 정말로 내가 하는 일이 모여서 세상을 바꾸고 어떤 질병을 극복하고 약과 이런 치료, 의료기기에 대한 접근성이 없는 나라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리라 라는 숭고한 믿음이 정말 강해요. 아니 근데 뭐 정말 정색하고 너 그래봤자 이게 회사원이잖아 라고 하더라도 돈 받고 내가 이렇게 숭고한 일을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복이냐 라고 이거는 종교와 무관하게 이것이 내가 타고난 미션인 것 같아. 그리고 나는 이 일에 기여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 감사해. 물론 그렇게 표현하는 뉘앙스와 정도의 차이는 다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정말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이 세상에 도움이 될 거라는 말을 믿어요.
세상을 바꾸면서 돈을 벌어야지 하는 사람도 있고 세상을 바꾸면서 내가 뭐 이름을 남겨야지 하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하는 일에 정말 세상을 바꿀 수 있고 그러니까 리치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리치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기여한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더 잘 일을 할 수 있는 산업인 건 분명해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IT처럼 빨리빨리 변하는 것도 아니고 뭐 옵션이 이만큼 있어서 나에게 어떤 재무적 리턴이 되게 크고 그런 회사 아니잖아. 사실 그렇죠. 주식이 얼마나 이렇게 이렇게 변해요. 뭐 크게 어떤 바이오나 아니면 이번에 백신처럼 어떤 예외적인 일들이 빵 터지고 미래 가치가 빵 높이 터져서 주가가 휙 뛰고 하는 건 아주 소수인 거고 대부분의 헬스케어들 보면 사실은 길게 봐야 되거든요. 길게. 근데 그런 인더스트리 특징을 봤을 때 그냥 호흡이 되게 길게 있는 일을 하려면 그 믿음으로 스스로 계속 단단하게 조여가면서 매일매일 일해야 되는 것 같아요. 천천히 가도 사실 티나지 않는 그런 곳에서 일을 하려면 그렇게 스스로 계속 조여가고 다짐하고 하는 부분들이 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긴 호흡에서의 굉장히 성공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보시기에 경험해보니 헬스케어 핏이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뭐 지금 내가 IT에 있어 보니까 헬스케어에 있을 때도 제가 일을 정말 많이 했고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한 달 동안 할 일을 우선 일주일이면 끝내는 것 같아요. 그만큼 속도가 되게 빨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업마다 다른 게 만약에 IT가 이렇게 호흡이 길게 가져갔다 하면은 이미 IT가 이런 세상을 바꾸지 못했을 거고 헬스케어가 IT 속도로 가면 이건 정말 사람 생명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가서는 실수하는 게 많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IT는 사실은 실패하더라도 빨리빨리 그래서 어자일하게 망하려면 실패하려면 빨리 망하고 빨리 수습하고 다시 망하고 빨리 망하고 빨리 수습하고 그래서 계속 발전하는 특징이라면 헬스케어는 그럼 큰일 나죠. 사람 한 죽여놓고 다시 3명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까? 이럴 수 없는 거잖아. 그게 이제 인더스트리별로 되게 다른 거고 굳이 헬스케어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핏을 보니 정말로 내가 하는 일이 얼만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믿는 실제로 믿는 세뇌당한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길게 성공을 하더라라는 게 이제 나름 피플 앤 컬처 관점에서 이정님 대답 질문에 대한 대답. 아니 지금 그 현정님이 그거 인생의 얘기를 듣는데 이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는 분들도 재밌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끼리 맨날 나만 지금 재밌는 거 우리끼리 맨날 재밌어.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더스트리에서 저는 이제 헬스케어 그 의료기기 메디테크 인더스트리에서의 솔리드한 커리어를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서만 있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느꼈던 그러니까 산발적이지만 그냥 현장에서 느꼈던 것들 그런 것들이 뭔가 연결되는 그러니까 이게 이 뜻이구나 이런 거야. 근데 사실 너무 재밌는 거야. 근데 지금. 생각을 한번 해봐요. 꼭 이게 나는 이제 헬스케어가 조금 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라고 왜냐면 더 이런 마음이 강해야 이 일이 HCP들에게 전달이 되고 같은 마음으로 정말로 사람을 목숨을 살리는 혹은 건강을 증진시키는 일에 기여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인더스트리가 아니더라도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건 본인이 하는 일이 정말로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을 하지 않는 이상 내가 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고 이것이 사람과 사회에 기여한다라는 거를 강하게 믿으면서 일하는 사람은 어느 인더스트리라도 그 사람과 같이 일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렇죠.